안녕하십니까. 정유역학 강의 정유정승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오일주 차례죠. 이제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게요. 이제 갑목의 이제 특성이 있고 이제 오화의 이제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갑목은 일단 이제 생기가 있고 약간 창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땅을 뚫고 이제 축토에서 응축됐다가 맨 처음 땅을 뚫고 나오는 게 이제 개수의 힘을 받아서 뚫고 나온 것이 갑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내가 맨 처음 나오는 어려움을 헤치고 난관을 헤치고 나오는 리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추진력 있고 선구자예요. 그러면서 목의 성향으로서 굉장히 순박한 리더입니다. 순박한 편이에요. 목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박해가지고 약간 이제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맨 처음에 세상에 나왔으니까, 리더로서 굉장히 이제 독선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대장이다 하고 이제 잘난 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이제 또 덕망도 있고 남 좋은 일을 또 잘해요. 남 좋은 일을. 자기가 갑목이 열심히 튀어 올라왔는데 을목이 횡횡해갖고 해 먼저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꼽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이제 순박하니까 사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화의 이제 특성으로는 열정이 있어요. 가장 이제 사화에서 유강이고 오화로 가면서 일음이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는 이제 기의 종하기 때문에 가장 극염지가 실적으로 오화입니다. 극염지는 오화인데 그러니까 육양은 사화예요. 실제로 기로서는 가장 양적인 것이 사화인데 이제 일음이 희생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기가 이제 새가 기에 종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은 느껴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훅 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미월이거든요. 미월이에요.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절적으로는 다 끝나가는 거죠. 이런 강의들 전부 다 제가 그 재생 목록에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쭉 보시면 그 이해 갑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화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장성이면서 장성은 잘났지 않습니까? 도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섹시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애정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애정적인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제 오화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지장간에가 이제 정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화가 들어있는데 이제 정화가 들어있는데 이 정화는 언제든지 임수의 기운이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합하려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본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목을 창조를 하죠. 임수가 1이고 정화가 2고 갑목이 3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학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정 관계는 자기가 의도를 하려고 했든 안 하려고 했든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죠. 이제 이게 십성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갑목에서 십성으로 보냐 그러면은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십성적으로는 상관이에요. 상관이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언어 구사력이랄지 또 자기 잘난 체를 한다 할지 자기 잘난 체그리고 이제 이런 상관이 잘 엮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외교관이랄지 변호사 뭐 이런 쪽에 특출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상업적으로 현실 속으로 가냐 그러면 유통업이랄지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재능이 또 상업적 재능이 좀 특출한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목이 아까 말한 그런 특성과 이런 또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 뻗친 데다 넘친 데다가 또 어디를 또 상관이라는 건 참견. 이 참견 이런 게 또 있고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약간의 과장된 뻥. 이제 과장된 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뻥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제 병화 일간인 저처럼 그냥 생각 없이 나 잘났어 하고 뻥 쳐버리는 것하고 평관의 폼 잡느라고 뻥 치는 것하고 그 양인의 어떤 그 경쟁성이랄지 남한테 지기 싫어해서 자기가 무엇을 못 이뤘을 때 뻥 치는 것하고 상관에 뻥 치는 것하고 약간 뻥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십성 강의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돼요. 십성 강의가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십성이 기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시답지 않게 이거 강의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3번만 쫙 들어버리잖아요. 그 시간, 재생 목록에 가면은 노란 마크로 돼 있는 거거든요. 재생 목록에 십성 연구가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버리면요. 그 쭉 듣고 간 과정에서 각 십성들 간에 만약에 정관과 정인이 엮어졌을 때 어떻게 되고, 이 각각 십성들은 어떻게 엮어진 상황까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제일 사주 푸는데 중요한 챕터예요. 기본하고라서. 그것만 착 제대로 가면 나주 사기 다 풀려요. 그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제 상관적인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 운성으로는 이제 사지예요, 사지. 미가 이제 묘지 않습니까? 그 사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노련한 것입니다. 노련한 거예요. 아주 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지라고 했을 때, 힘이 없네. 간목이 힘이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어떤 설치고 그러니까 이 상관이 이 나발되는 것하고, 이 오화가 튀는 것하고, 그런데 이게 간목이 사지지 않습니까? 그 간목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사지기 때문에 약간 잦아드는 게 있어요. 상관 짓을 해도 철딱선이 없는 상관 짓을 안 하고 약간 좀 고급진 상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노련한 것이 있는데 반면에서 약간 이제 비관적인 부분도 또 이제 포함되죠. 왜냐하면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사주라지를 보냐 그러면 좋은 곳이 있다거니 그 극히 좋은 곳에서는 반드시 기운을 잘못 쓸 때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하면서 음은 양이고 양은 음이다. 양과 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초학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오래 공부한 분들은 그 말이 정답이야 라고 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 역학관계를 생각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2 신살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간목은 목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오화는 화운동이죠. 인호술 해서. 그러니까 목생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웃단계니까 육해살이에요. 육해살. 육해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신사를 볼 때는 정확하게 신사를 볼 때는 월지가 있고 연지가 있어요. 시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캐릭터가 지금 오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그 기준은 연지를 보지만 각 지집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생발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노련한 어떤 철학성까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육해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일을 할 때 좀, 돌다리도 한번 살짝 두드려보고 가는 그러한 것이 이 내면에 또 깔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캐릭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기본적인 물상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십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운성을 얘기했고, 10신사를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거냐 그러면은요, 그 사람 사주 캐릭터가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주 전체를 푼다는 것은 이런 관계들이, 역학관계들을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이 사주를 풀어내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육식갑자 일주론을 강의를 해서 그것 갖고 적용을 해서 사주를 푼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갑오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다. 거기하고 그거하고 그러면 이제 부인 자리, 신랑 자리 어떻게 된다? 사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거 갖고 막 쓸데없이 살붙여갖고 강의한다고 육식갑자면 몇 강의 잡아가지고 쫙 강의하는 거, 그거 학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유튜브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들에서 그 속보 이제 그래 안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가르치는 분들이 강의 쫙 해가지고 뭐 1년 코스 뭐 육식갑자만 풀면은 사주가 다 풀린다. 이런 뻥을 쳤어요. 학생들한테 못된 일을 했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격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직업 같은 건 내가 하다가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직업은 각각 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두세 개로 딱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으로 이렇게 다 나라비를 쳐놓으면은 A4 한 장이잖아요.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내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리더로서 추진력이 강하면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는 그 언어가 상관적인 능력이 이제 사지고 육해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노련한 그러한 언어를 구사를 언어력 있고, 일을 해도 그렇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도 그렇게 행위를 해가요. 그러면 굉장히 이분이 그 순박하면서도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다르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형태로 안 살고 있냐고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딱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본능을 깨워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이 껌이나 좀 씹고 이렇게 엉터리로 좀 세상을 살았다가 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순진하면서도 굉장히 독설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이 뭐라 그럴까, 남의 뼈아프를 팍팍 찌르면서 어떤 얘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막 들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 새끼 한 말에 그냥 뒤통수가 그냥 아주 열받을 정도 그런 얘기, 그렇게 난 팍팍 찌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뒤에 서가지고 그 남들 피곤하게 한 뒷담 하나 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음양이 결국에 하나요, 같기 때문에 이 표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캐릭터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갑오 일주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오 일주 분이 가족 일주 분이 이제 갑오 일주 분이 갑오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여자의 경우에 이제 신랑이 어떻게 되고, 남자의 경우에 이제 부인이 어떤 분이 되겠냐 하면, 여기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상관이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상관스러운 사람이에요. 상관. 좀 오화스러운 사람이에요. 오화스러운, 정확하게 오화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십성적으로 상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열정도 있고 이렇게 좀 멋있으면서도 그 말빨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여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였을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였을 때도 자기 부인이 이 상관스러운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오화 소개가 이제, 오화 소개가 이제 그 지장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병기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병기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식상으로 돼 있고 이게 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재가 지장간 속에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인이나 신랑이나 전부 다 이제 이건 이제 정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또 한편은 상관스러우면서 정제적인 사람이에요. 정제적인 사람.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상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밑에 자리에다가 상관을 찾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는 나는 자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밖에. 이런 사람한테 자식 흉분달지 뒤통수 깎았다가면은 이 사람은 진짜 그 말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엄청나게 열받아 버리는 사람이야.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되냐 그러면 요즘에 아유 나는 뭐 신랑은 남자는 필요 없고 애기나 있었으면 쓰겠어.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를 이렇게 약간 이제 밀어내는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상관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식 사랑이 끔찍하다. 이렇게 이제 여자는 좀 한 캐릭터 더 가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부보행으로 가보 을미가 사중금이거든요. 무슨 금 필요 없고, 이제 금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이고 오니까, 이거 금이 하나도 없으면 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이 있냐 없냐, 이거 4개 기둥을 다 봐야 돼요. 4개 기둥을 다 봤는데도 이게 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갑오일주는 이미 관을 자기가 보이지 않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쉽게 이렇게 안 잘려나갑니다. 딱 취직을 하게 되면. 왜? 그 관의 기운을 어떤 기운이 옮기고 와서, 그 내재적인 어떤 그것을 그런 관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학관계 때문에 오행들의 역학관계로 해서 그것을 못 쳐내요. 그런 장점이 있다. 여자분이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금이 없네 사주에 가면서 뭐 신랑이 없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어떤 오행이 사주에 없을 때는 반드시 그 나부 보행을 한번 쫙 훑어봐라. 이런 얘기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조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죠 이제. 항상 남주기를 좋아한다. 간목의 특징이겠죠. 정제와 암합함으로 갑기합이잖아요. 갑기합. 갑기합하죠. 함으로 재물이란 애착심이 강하고 인색한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그 간목에가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간에다 숨겨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제예요. 꼬급쟁이. 그러니까 아차하면 이 사람이 이제 운동화끈 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화끈 매는 사람이. 이게 자기도 머리가 찔 때 자기 쫌팽이 짓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데 어떻게 엮어지냐에 따라서 거의 전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속으로는 어디 가서 돈 이렇게 몇만 원만 이렇게 이것은 한 10,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지가 가서 술 한잔 해가지고 뭐 20만 원, 100만 원 써버렸어. 이런 편제가 막 있고 저고 해가지고 사주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서 뭐 이제 그 10,000원짜리인데 요거 한 6,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인데, 뭐 6,000원 아니고 뭐라 그럴까. 아무튼 돈 1,000원 차이 갖고도 이제 속으로는 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평제를 찍고 사주가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화끈 매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시행화성이 드러나고, 영약의 수당이 좋으면 언변 재치가 뛰어나다. 이건 상관적인 기질이겠죠. 담력은 적은 편이다. 오화가 어찌 보면은, 담력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오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열정적이고 아주 치고 나가는 거다고, 간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있으면서도 순박하면서 약간 겁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살로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신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도 신살을 적어놓고 했는데, 이 신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살 갖고 사주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신살은 약간 양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전체적으로 구도가 쫙 안 풀리면은 신살을 가지고 이제 이거 뭐 백호살이 있어 뭐 도화살이 있어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풀면서 신강신약이 매몰돼 본다지 신살에 이제 못 풀어가지고 신살을 다 외우면서 그걸 다 외웠다고 잘난 체 하면서 거기 매몰된 순간에 그 사람은 사주를 못 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아서 하세요. 이 부분은 내가 옛날에 다 맨 처음에 사주 못 풀 때 이것 하면 다 할 줄 알고 막 다 외워버렸거든요. 내 성격이 식신제사령이라 뭐 하려면 해버리는 지금은 거의 다 까먹어버리더라고. 그렇게 상담 딱 해도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서 절대 이제 쓰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현침살이죠. 갑오 자체가 이 현침살은 늘 하니까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장성 오기 때문에 장성살, 홍염살, 갑오 자체가 홍염살입니다. 탕화살이 있어 화상성은 화상을 이끌어 화상흉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건 옛날 고전 책들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어쩐 것은 고전 옛날 거에 나온 거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엉터리더라도. 왜? 강의하면서 이건 엉터리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면제에 푼 것이 거의 답이다.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난찍게 하려고. 자, 이게 탕화살이라고 했을 때, 탕화살을 내가 지금 내 강의 듣다 보면은, 수없이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수없이 몇 번씩 듣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탕화살하고 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강의로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요 갑오일주만 팍 들어와서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안 받고. 그럼 이거 딱 들어와서 봤는데, 오늘 탕화살하고 아니네요. 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처음 본 분들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신 분들 이해를 하시고, 탕화살은 축이 핵심이에요, 축이. 오가 있을 때 탕화살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말이도 막걸리도 아닌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축이 있다가냐, 그러면은 오가 있고 인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탕화라는 얘기단 말입니다. 축에 축중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축중 신금이 있는데 축토는 신금을 보호해서 이것을 얼렸다 놓겠다 하면서 생명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토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사람에게서 자기 정신 상태가 굉장히 고귀한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발신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갖다가 이제 오화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이것을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토치예요, 토치. 토치입니다. 불 팍. 얼은 땅에다가 불을 팍 대버려. 냉동 고기에다가 불 팍 대봐자 겉만 꺼스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야. 축토가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인이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나무로 불 떼면서 이 불을 확 살려가지고 계속 축토를 조작해 보니까 축토에 신금이 나겠습니까? 신금은 청정법신이에요. 가장 인간에게서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수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판단력이 안 서고 헷갈려갖고 이제 한컵 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이제 인호축이. 근데 여기서 탕화살은 이것이 아니다. 어느 책들이다 보면 오화가 있으면은 뭐 심지어는 인만 있어도 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축을 중심으로 놓고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축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오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해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토치를 대려고 그러는데, 그 해자축이고, 오해 합이고 해가지고, 이 오화가 힘을 못 써. 응? 그러면 이거 탕학기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역학관계, 그러니까 사주를 푸는데 내가 이 일주만 갖고 사주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코미디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도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상관이 사궁에 있다. 아까 사궁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상관이 사궁에 있어가지고, 가부와 경자, 일주 여자는 동주사에 상부하고, 독수 공방, 외견은 고고하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상관이 사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관을 치잖아요. 상관이 사지에 있다는 이 말보다는 상관이 관을 치니까, 여자는, 여기서도 상관이 경자도, 자수가, 여기 관이 이제 병화나 정화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는 신랑 필요 없고, 쟤기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가, 이해가 같은 얘기들이 같은 맥락인데, 그걸 독수공방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참고만 하시지, 이렇게 해서 사주를 풀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염살은 그냥 이런 일주들, 갑오, 병인, 정미, 이런 홍염살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염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아예 제일 편하냐면요. 홍염살이라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일지 속에 일지가 화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정화나, 특히 정화나 임수가 들어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라는 그 생명 창조의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애정 관계가. 그래서 이제 바람을 좀 피고 한다라고. 이래서 이제 홍염살이라고 섹시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섹시한 기운이 연출될 테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렇게 뭐 정민이, 무진이니 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침살은 뭐 다 하신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진신, 갑자, 기묘, 갑오, 을류는 진신이다. 앞으로 나가는 일이 일이 퇴신도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다 적어놓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읊어놓은 것이, 이것을 내가 다 살 얘기 안 해버리고 이렇게 쫙 가려다가, 이게 이제 60갑자 강의를 들으신 분이, 어이씨, 얘기를 뭐 살도 빼놓고, 그러면 어쩐지 자기가 뭐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나는 이거 뻔히 살 봐봤자 뭐 의미도 없고, 이게 다, 아까 그 역학관계만 착 풀어내면은 이미 말 속에 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가. 이 살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현철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딱 보면 아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학생들 머리 개운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살들 딱딱 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